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해학가 김인복의 말솜씨와 봉변. 조선 중력 김인복이라는 말솜씨 좋은 해학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길에서 수정 갑근을 한 시골 선비를 만났는데 갑근이 너무 짧아 턱 밑에 겨우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김인복은 수정 갑근이 무척 멋있다며 한바탕 칭찬하고는 그 갑근을 사고 싶으니 다음 날 남대문 밖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튿날 시골 선비가 찾아오자 김인복은 난데없이 밴댕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밴댕이가 시장에 나올 무렵 밴댕이를 사서 기름 간장을 바른 후 석쇠에 구우면 냄새가 코끝에 진동하는데 그걸 상추 잎에 올려놓고 된장을 얹어 남대문 열리듯 입을 떡 벌리고 먹으면. 시골 선비는 얘기에 몰입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 바람에 짧은 갑근이 그만 뚝 끊어져 수정아리 땅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큰돈 벌 생각에 들떴던 시골 선비는 당황했고 김인복은 이걸 어쩌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김인복은 겉멋이나 부리고 돌아다니는 시골 선비를 골탕 먹일 생각에 그리했습니다. 이렇듯 해학을 잘하는 김인복은 한눈만 볼 수 있는 외눈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 심전이 전주 부윤으로 있을 때 김인복이 찾아가겠노라 기별했습니다. 심전은 해학가 김인복의 말 기세를 꺾어버릴 셈으로 통인 방자 사령을 모두 외눈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수종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염집 여자들 중에서 외눈 가진 여자를 가려서 관비처럼 꾸며 천침하게끔 대기시켰습니다. 천침은 첩이나 시녀 등이 잠자리에서 시중드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숙할 집도 외눈 가진 사람의 집으로 정했는데 동원에서 거리가 멀었으니 멀다는 것은 눈멀다를 비유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하여 김인복은 전주에 내려와 외눈 가진 사람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조석으로 무난하고 내왕하는 사람들이 외눈 아닌 사람이 없었지만 김인복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덕택으로 편하게 잤으나 만일 도적을 만나게 되면 살피고 망볼 사람이 적어서 무섭소. 심부름꾼이 그 말을 전하자 심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수종들이 혹시라도 숙직을 빠뜨릴까 염려하여 밤잠을 자지 말고 살펴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김인복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5사람이 비록 있으나 모두 외눈이어서 만일 도둑을 막는다면 2사람 반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심전은 김인복을 골려주려다 자신이 당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웃었습니다. 외눈박이 김인복에게는 두 눈 가진 심전 10명이 있어도 당하지 못하겠군. 대부분 상대를 골탕 먹이거나 놀린 김인복이건만 그런 그도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김인복은 신체장애로 인해 종구품 무관직 습독관에 머물렀지만 동문수학한 친구들 중에 출세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누구라도 감히 그를 괄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인복이 병조저랑 오상과 담을 이웃하며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녹살 좋은 김인복은 걸핏하면 오상의 말을 빌려 타고 습독관 복장으로 장안을 두루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상은 밖에 볼 일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상은 김인복의 말 부탁을 거절하고픈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별 수 없이 청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상은 김인복에게 말을 빌려준 뒤 조례, 서리, 구사 등 자기의 수행원을 불러 여차저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인복이 말을 타고
종로에 나오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종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구종은 관원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례는 말 앞에서 인도하고 서리들은 뒤에서 물러거라 외치면서 행차를 알렸으며 건장한 마부들이 좌우에서 고삐를 잡고 대로를 달렸습니다. 하여 평소 혼자 말 타고 여유롭게 가던 김인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명을 받고 황급히 입골하는 대신의 행차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신하들이 출근하는 아침이라서 요란한 갈도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갈도는 행인들이 길을 비치도록 하인이 소리질러 알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행차하던 관리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리 시끄러운가 쳐다봤더니 일개 국품무관이었습니다. 조관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노려보자 당황한 김인복은 달리는 말에서 내리려다 개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궁창에 빠진 생쥐꼴이라 남의 행랑채에 숨어있다 날이 저문 뒤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인복은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